수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간호대학 교수시죠. 이경은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주가 금방 갔습니다. 2주가 금방 네. 갔죠. 저희들이 이제 많이들 홍보도 하고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청취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정말 좋은 강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건강 세미나에 대한 기대가 네. 그 애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간호학과를 졸업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근데 의상학과처럼 되게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부전공으로 의상학과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보이는 네. 라디오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패션 감각이 네. 뛰어나세요. 네. 자, 저번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산모들 우리 여기 미국에서의 체제랑 또 한국에서의 시스템과의 차이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네네. 임신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네. 의외로 이 달라스 폴소스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네.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늦둥이를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녀분 중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요. 네.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 나라가 또 미국 문화랑 좀 다른 면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뭐 그냥 구글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긴 해요. 네네. 하지만은 이렇게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임신을 미리 준비하고 또 임신 중에 이 임신을 정말 한다는 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맞아요. 왜 이런 되게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걸 또 어떻게 또 현명하게 관리를 해서 좀 더 덜 불편하게 특히 이거는 남편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남성분들이. 네, 남성분들이 들어야지 왜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걸 겪는지 그쵸. 그리고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해줄 건 뭔지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일생에 있어서 이 임신이라는 거는 정말 뭐 몇 번 안 하는 거지만 네.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축복인 거죠. 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게 물론 이제 종교적인 목적에서는 정말 생명을 탕내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생리학적으로는 이거는 어마무지한 그 여성의 몸에 큰 힘이에요. 큰 네. 힘이고 a lot of work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옆에서 의지를 해주시면 네. 좀 더 의미 있는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고 또 가족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형광펜, 밑줄짝, 네. 남편분들 꼭 들으셔야 된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임신 중이신 분들 아니면 계획하시는 분들, 네. 남편분, 남자친구분 다 전화해서 지금 같이 꼭 듣자고 하세요. 네. 녹음이라도 해서 들려주세요. 그렇죠. 네. 채팅방에도 환영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 네. 의상이 까만 옷에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광팬이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요. 임신을 하면요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어떤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요? 네, 저희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임신 중의 변화를 이해하셔야지 본인한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남자들이 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네. 배가 부르고 입덧을 한다. 그렇죠. 네, 그거죠. 그리고 성격이 좀 까칠해진다. 네, 이겁니다. 네. 간단하게는요. 일단은 간단한 원리로 생각하시면 임신 40주 내내 그 러닝머신에서 뜨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이게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 늦춰졌다 그리고 이제 분만을 하는 경우는 정말 풀 스피드로 뛰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이 일단은 기초 대사량이 어마무지하게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기를 위한 그 혈액량이 증가가 되고 혈액 순환이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명의 생명에 그렇죠.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위장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는데 이거는 태반 호르몬 때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면역 기능이 어쩔 수 없이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무리한 운동을 하고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면역 기능이 변화가 되는데 잘 적응하면 괜찮지만은 까딱 뭐 영양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감기라든지 잔잔한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네. 그다음에 피부가 많이 변화가 돼. 그래서 임신선 생기고 햇볕 나가면 죽은 게 쉽게 되고 이런 게 다 호르몬 변화 때문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감정 기복이 변화가 심해지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셧다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임신 중에 여성은 그 메노포즈라고 갱년기 여성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의 감정 기복을 생각을 예상을 해주셔야 돼요. 좀 날카로워진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그렇죠. 되나요? 그리고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눈물 나고 그다음에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특히나 또 임신 중에 이제 그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임신이 얼떨결에 계획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경우 됐을 경우는 이런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집니다. 임신적인 이렇게 그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임신 중에 이렇게 좀 날카로워지는 그렇죠. 거랑 그다음에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렇죠. 양쪽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임신 중에 이게 잘 서포트되고 주변 분들이 이런 감정 기복에 대해서 잘 이해해주고 본인도 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호르몬에 대한 여러 가지 때문에 감정 기복이 일어나는구나 본인이 인정하시고 주변에 도움을 원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 임신 중에 스트레스나 이런 감정 기복을 잘 넘기시면 분만 후에 저희가 말하는 분만 후 우울증이 생기는 산후 우울증이 생기는 것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임신의 증세는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되고 완전 그 러닝머신에서 풀 스피드를 계속 뛰는 러너와 같다. 네네. 아주 표현이 적절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희 아들한테도 그래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오늘 이제 많은 양의 이렇게 정보들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구글하면 나오세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아마 몇 분은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저희 아들 생일날 촛불을 일단 켜요. 하지만 너 나한테 선물 왜 안 줘? 그래요. 제 아들 선물 받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오늘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그때 힘든 날이었고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로 어머님한테 본인 생일날 어머님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저희 아들이 아직 티네이저예요. 하지만 항상 얘기해요. 제 주변에 너네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해. 너네 너 생일날 선물 달라고 부모한테 쪼르는 게 아니다. 더 이상. 맞아요. 이제 13세 이상이 되면 그때 딴 거 아니더라도 엄마한테 엄마나 낳아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 해주고요. 정말로 역발상이 의미가 그리고 있는 거네요. 본인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보면 자식들 버스데이 챙기고 남편 버스데이 잘 챙겨요. 친구 버스데이도 잘 챙겨요. 하지만 본인 버스데이는 막 챙겨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쑥스러우니까. 근데 하셔야 돼요. 여기 채팅방에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들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일은 미리미리 막 여행도 본인이 예약하세요. 와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동그림이 막 치고. 그렇죠. 좋은 레스토랑 본인이 예약하세요. 남편 데리고 가세요. 남편 보고 페이하게 하시고요. 안 되면은 그날 또 뭐 이러저 여건이 돼서 남편이 사업한다거나 뭐 자식도 뭐 대학 때문에 나가 있다 이러면 본인이 크레딧 카드 들고 가셔가지고 쇼핑하십시오. 직접 하시고. 본인 생일날. 여성 스스로에게 자부심도 그럼요. 40주 동안 러닝머신에서 뛰셨어요. 그리고 아기 낳고 나셔도 어느 정도는 뛰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상 받아도 충분해요. 보상 you deserve it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조상들도 지혜가 있는 것이요. 생일 때마다 미역국을 먹은 이유가 그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어머니를 생각하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맞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신을 겪다 보면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 전까지는 좀 철이 없다고는 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중년 여성에 계신 분들 생일날 특히 딸 아들 전화하셔가지고요. 컴플레인 하세요. 내가 오늘 너 생일날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러닝머신 40주 동안 뛰었다. 그때 힘든 게 지금까지 힘들어가지고. 네네네. 꼭 챙겨서 생일 꼭 하십시오. 그리고 본인 생일날 꼭 어머니한테 전화하도록 꼭 하십시오. 맞습니다. 어들 너무 많네요. 그럼 이런 임신 중에 일어나는 변화들 때문에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함께 동반되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요? 오늘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시면서 완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임신하면 일단 많이 아시는 게 임신 초기에 그 임신 오우라고 나지아랑 그다음에 이제 토하는 그런 증상
양에 이제 일단은 많이 힘든데 어떤 분들은 이걸 쉽게 지나가지만 저 같은 경우도 20주까지 굉장히 힘들어했고 저는 또 이제 입원을까지 했어요.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임신을 좀 원하지 않은 경우 얼떨결했다든지 임신 처음에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유학을 오셨다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남편이 바쁘다거나 그래서 초기에 신경을 못 써준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증상들이 훨씬 더 심해요. 심해져요. 네, 보통은 이제 뭐 16주 정도만 되면 이런 증상들이 깔아앉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이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태반 호르몬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이런 위나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장내 운동도 저하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증상들을 조금 그나마 쉽게 좀 넘기는 방법은요. 식사를 하실 때 작은 양으로 좀 배가 부를 때까지 말고 좀 덜 먹었나 싶을 정도에 멈추시고요. 그 대신에 자주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시면 많이 의사분들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이렇게 무맛에 가까운 여기 미국에 그람 크래커라는 게 있어요. 뭐 솔틴이라든지 그 사각형 하얀색 크래커. 무맛 나는 그런 거를 이제 그 아침 저녁 때 자기 전에 그거를 물 한 컵하고 이제 벽에 밑에 놔두시고요.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드십시오. 마른 크래커. 공복에 마른 크래커랑 물을 드시면 그게 위를 조금 오랫동안 장기간 자면서 이제 위산이 분비돼 이런 거를 좀 완화시켜서 일어나자마자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바로 이제 미식걷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미식걷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걸 좀 드시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 전에도 살짝 단 음료 같은 걸 조금 드신다든지 어떤 걸로? 달콤한 음식. 많은 양 말고요. 탄산수나 이런 건 안 좋을 탄산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막 미식거리고 특히 토하고 나서 또 본인이 막 땡기는 음식이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맞아요. 김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김치찌개,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막 똠양꿍, 그렇죠. 한국 분이 좋아하시는. 그다음에 왜 또 막 이렇게 돼지고기 볶음 막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드시고 나면 또 바로 토하세요. 그래서 아주 자극적인 냄새랑 지방 음식은 오히려 16주, 20주까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 힘드시다고 하시면은 이제 병원에 가시면 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무조건 죽을 때까지 참겠다 이게 아니고 너무 힘드시면 일단 병원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진대사가 증가되고 혈액순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토하거나 이러면 그 탈수로 디하이드레이션이죠. 그게 훨씬 빨리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도 토하거나 구토를 하면 빨리 이게 먹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똑같은 일.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신진대사량이 활발하고 혈액순환량이 빠릅니다. 근데 막 심각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냄새만 맡아도 그냥 역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클리닉에 전화하시면 아마 이런 것들 권유할 거예요. 진저, 생강, 생강차에 꿀을 좀 타서 드신다든지. 근데 진저는 정말로 그 임신 5조에 영향이 있다 연구 결과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이타민 B6가 있습니다. B군의 6. 그거를 이제 좀 섭취할 수 있으실 때, 속이 좀 편하실 때 매일 섭취하시면 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큐프레서 밴드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 오버 더 카운터에 가시면 이 손목의 손목 부분을 눌러주는 이런 밴드가 있어요. 그럼 진정이 되는데 효과가 있네요. 그 아큐프레셔 같은 경우는 미국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여기 손목 요 부분은 지압해주는 거잖아요. 지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동그란 볼이 2개 달려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압박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효과가 있으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그냥 nothing to lose예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빈뇨 화장실 2시간에 한 번씩 가시죠. 이것도 40주 내내 그러세요. 맞아요. 처음에는 호르몬 때문에 배가 안 불러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계속 화장실 가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진대사 증가되고 혈액량 증가되죠. 그러면 신장에서 계속 걸르기 때문에 2시간마다 가시고요. 30주 이후에는 이제 배가 불러와요. 그래서 방광이 눌러
길어져요. 그래서 또 자주 가게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40주 내내 2시간마다 가시는데요. 그래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신 기간 내내 정말로 임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딱 이거예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드셔야 됩니다. 네. 화장실 자주 간다고 해서 나 물 마시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진대사는 어차피 호르몬 때문에 증가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시건 안 마시건 화장실은 자주 갑니다. 물을 마셔야지 탈수가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하루에 2시간마다 2리터를 마시고 2시간마다 배뇨하시는 거를 조금 본인이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빈뇨가 생기고 나중에 특히 30주 이상이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소변이 샌다 그러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에 이게 좀 웃긴 얘기예요. 네? 항문으로 껌을 씹는다고 하세요. 네, 맞아요. 네,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예, 케겔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거를 아기 낳고 나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케겔 엑서사이즈는 임신 중에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TV 보실 때 이럴 때 그냥 간단합니다. 항문을 조였다가 풀었다 하는데 1초마다 풀었다가 빼셨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10초까지 참을 수 있어요.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푸셨다가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하시면 이게 임신 중간에 하시면은 일단 임신 중에도 이런 뭐 소변 예방 효과가 있지만 분만도 그쪽 근육이 강화돼서 훨씬 수월하시고요. 아기 낳고 나서도 훨씬 회복이 빠르시고 왜 아기 낳고 나시면 성생활 하는데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케겔 엑서사이즈가 정답입니다. 이건 남자 여자가 다 좋은 운동이죠. 그렇죠. 남자한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TV 보면서 하세요. 네, 우리 엉덩이 운동 같이 할까요? 이러면서. 하루 10분의 기적이네요. 하루에 10분의 기적인데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요? 네. 빼먹었을 때는 그 다음 날 20분으로 늘리면 안 돼요? 그러십시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피로감 증가에 대해서는 정말 임신 초기에는 말씀드린 호르몬이고 나중에 들어서는 어쩔 수 없이 피곤해요.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주 쉬셔야 되고 처음 3개월이 근데 후반부보다 더 심해요. 이거는 근데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몸에 처음에 임신 오조가 있고 잘 못 드시고 또 빈혈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이 피로감이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쉬셔야 되고 잘 드셔야 되고 병원 가셔가지고 내가 빈혈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평소 때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드시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임신하시기 전에 빈혈 체크를 한번 받으세요. 철분제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철분제가 참 아이러니하게요. 임신 중에 어차피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임신 중에 먹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임신 중에 어차피 변비가 생깁니다. 근데 이 빈혈약의 가장 사람들이 빈혈약 못 먹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변비가 사이드 이펙트예요. 안 그래도 임신 중에 변비 생기는데 더 심하니까 화장실을 며칠 동안 못 가다 보면 빈혈약을 그냥 안 먹게 되세요. 네, 그러니까 평소 때 빈혈약을 드시든지 아니면 임신하고 나서 빈혈약이 힘드시다 그러면은 이제 철분제제가 많은 뭐 시금치나 아니면 고기, 빨간색 음식으로 어느 정도는 또 커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네. 궁금한 점도 많고요.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요. 10분의 기적 또 뭐 케겔 운동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쏙쏙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밖에 저희들이 임신 중에 주의할 사항들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불편한 증상 중에 또 하시는 게 임신 중에는 항상 부어 계시죠. 예. 띵띵 부어 네, 부어 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하면 근데 부종의 그 증상 은 사람마다 되게 다릅니다. 예,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조금만 신경만 쓰시면 이 부종도 조금 이제 완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꽉 끼는 옷은 조금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옆으로 누우시되 누우실 때 항상 벽에 사이에 뭔가를 무릎 사이 벽에를 끼시든지 해서 이 배에 가는 혈류가 어떻게든 좀 그러니까 거기 가는 프레셔를 줄이고 혈류가 증가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신 중에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이쁘게 보이거나 이런 건 좀 포기하시고요. 어디 가시든지 꼭 앉으시고요. 앉으시면 그냥 앉아 있으면 어차피 눌려요. 배의 프레셔가 특히 30주 이상 되면 항상 무언가를 자기 주변으로 끌고 오셔가지고 다리를 항상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다리를요? 다리를 올려놓으시고 약간 자세를 뒤로 빠지셔야 이 배에 있는 그 무게가 그 뒤로 흘러간 아주 큰 배 그 자궁 뒤에는 아주 큰 대동맥이 흘러요. 예? 거기로 가는 프레셔를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든 다리를 올리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카페인하고 염분이 이 수분을 몸에서 빠지게 하기 때문에 커피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디캐프라고 해도 20% 정도 카페인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정말 내가 커피가 먹고 싶어 죽겠다 이러면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잔까지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한 잔. 네. 근데 정말 미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드셔야 돼요. 오히려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렇죠. 하지만 디캐프라서 괜찮아 이렇게 매일 드시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디캐프에도 20% 정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 염분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훨씬 많이 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염분 내가 오늘 하루 조금 부었다 싶으면 정말 김치라든지 반찬만 조금 조절하셔도 훨씬 붓기가 빠지는 걸 아시죠? 호박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호박물? 아닙니다. 호박도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염분 섭취를 줄여라. 호박 드시고 또 짤 음식 드시면 소용이 싱거우니까 그렇죠. 소용이 없고요. 원인을 잡아라. 네네. 그리고 아까 변비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변비는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임신 중에. 그리고 변비랑 관련해서 또 치질은 여성들의 치질의 90%가 임신 중에 발생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지금 아기 한 병 낳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치질이 자기가 없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생겼다가 다시 들어갔다 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외국 여성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수분, 그다음에 이제 섬유소를 많이 드셔야 되고요. 푸른 주스라는 게 있어요. 네, 자두 주스라는 건데 좀 맛이 역하지만 이제 변비약을 드시기 싫다 그러면 그 주스를 좀 걸쭉하게 한 잔 드시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실 때는 스틸 소프트너를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가끔 드시는데 파이버로 된 게 있어요. 파이버로. 그러니까 가루 같은 걸 타먹는 거를 먼저 시도하시고 안 되면 변비약을 드시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자세가 또 되게 중요해요. 자세를 위해서 항상 아까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든지 다리를 올리시고 몸을 뒤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치질 같은 경우는요. 오버 더 카운터에 가시면 턱스라는 게 있어요. TUCKS. 턱스라는 게 이제 헤이즈넛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간호학생들한테 환자들 교육시키라고요. 치질이 일단 발생했다는 거는 안에 있는 티슈가 이제 부어서 밖으로 나오면서 그게 이제 자세나 앉아 있거나 이런 거 프레셔가 가해져서 그 혈관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디 이제 다쳐서 피부가 부어올랐는데 거기를 계속 압박을 하면 혈액 순환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블리딩까지 하게 되는데요. 치질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잘 씻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을 이제 벌리셔가지고 이제 샤워하실 때마다 이게 헤어 드라이어 찬 걸로 뜨거운 거 말고 잘 이렇게 말려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턱스나 이런 약을 조금 바르신 다음에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장갑을 꼭 비닐 장갑을 끼시고요. 밖으로 나와 있는 티슈는 이렇게 씻고 드라이하고 약 바른 다음에 안으로 꼭 손가락으로 쑥 밀어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시면요. 어차피 그렇게 관리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티슈가 밖에 나와 있는 상태로 어디 의자에 앉으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아프게 되고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치질이 계신 분들은 가장 내가 어떻게 그걸 손가락으로 만져서 집어넣어 아닙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 자기 몸의 티슈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장갑을 꼭 끼시고
꼭 다리 한쪽을 딱 이제 변기 위에 올려놓으신 그 자세로 해서 만져보시고 얼만큼 부은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말리신 다음에 약 바르신 다음에 안으로 꼭 쑥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네, 어디서 듣기 참 네네. 힘든 고급 정보네요. 아, 처음 들어보셨죠? 네. 아이를 3명 낳으셨는데도 처음 들어보셨죠? 네. 아니 그리고 또 이 외치질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전혀 아프지 않은 치질이고 괜찮아 뭐 이렇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임신 중에 아주 심해지세요. 아, 네, 그래요? 가시로 엄청 심해집니다. 아, 꼭, 네. 꼭 집어넣어야 된다.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임신 중에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칼슘이나 포스포러스, 칼슘과 인이라는 성분이 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뺏어갔구나. 쪽쪽 빨아갑니다. 아이고. 네, 쪽쪽 자기가 필요한 건 다 빨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 때 칼슘과 인 섭취를 많이 하시고요. 과일 중에는 바나나에 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테니스 그렇죠. 선수나 운동선수가 맞아요. 항상 바나나를 중간에 중간중간에 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다리를 스트레치를 많이 하시고 만약에 쥐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났을 때는 네.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발을 잡아서 이렇게 자기 몸 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네. 그건 남편분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네네. 쥐가 나면 이렇게 그 종아리를 잡고 발을 몸 쪽으로 눌러주는 거죠. 예,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좀 이제 응급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네. 어떻게든 이제 앉아서 다리는 항상 올려 계시면 이 다리를 지나는 것도 많이 되고요. 그런 거는 좀 위험할까요? 이렇게 쥐가 났는데 네네. 쥐가 또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그 사이클 선수들이 먹는 생약 성분의 그 약을 톡 먹는 거는 아니요. 위험할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좋죠. 네네네. 평소 때 이제 평소 때 자주 쥐가 나시는 분들은 임신하시고 나시면 이 칼슘이나 인 같은 경우는 따로 보충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꼭 말씀하시고 싶은 건요. 이거는 조금 약간 19금 얘기입니다. 임신을 하시면서 성관계를 전혀 안 하시는 부부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특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임신 초기에 한 16주, 20주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또 몸도 피곤하죠. 그다음에 대사량 증가되니까 막 임신 입덧도 있죠. 막 그런데 어떻게 이제 성관계를 하겠냐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하지만 오히려 20주에서 40주까지 안정기에는 성생활을 하시는 것이 산모도 이제 몸이 불고 이러면 남편이 나가 이렇게 몸이 뚱뚱해지 이래서 매력이 없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요 임신 20주에서 40주는 스킨십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좀 약간 그러니까 이상한 상상하셔가지고 내가 아이를 좀 다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생활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구글 서치를 하세요. 그래서 자세만 약간 변경을 하시면 오히려 임신 중에 성생활을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게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성감대도 오히려 증가돼요. 왜냐하면 이제 분비물이나 이런 것이 증가되고 혈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성생활을 조금 즐겁게 하시려고 이제 좀 오픈 마인드로 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성생활에 대한 거부감 없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것도 의외.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예전에 질문하시는데 아기가 40주가 됐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왔는데 성생활을 하는 게 아기를 낳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몇 분한테 들었어요. yes and no예요. 내가 40주가 넘었는데 매일 성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기가 나오진 절대로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만 그 정액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그 자궁 경부를 부드럽게 하는 성분은 됩니다. 그래서 막상 임신하고 이제 아기가 딱 나오려고 이제 분만이 시작됐을 때 임신 말기에 성생활을 왕성하게 하신 분들이 자궁문이 잘 열리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생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기가 나오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분만을 트리거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해 볼까요? 불면증은 정말로 일단 2시간마다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깨야 돼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허리가 아프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이제 걱정도 많아지고 일단 신진대사가 증가돼서 생각해 보세요.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어떻게 자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자기 전에는 확실히 카페인이나 이런 음식들은 삼가하고요. 특히 이제
생각 없이 드시는 팝들이 있죠. 콜라나 이런 음식들을 좀 자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남편분이 아주 이럴 때 좋을 기회예요. 허리 마사지를 해주세요. 안마타임. 예, 그리고 이제 허리 때문에 못 주무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자세 벽에를 그냥 여러 개 쌓아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시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는 하네요. 이렇게 공중목욕탕이나 한국 문화가요 있잖아요. 그럼 임신 중에 조금 깨름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샤워를 그냥 집에서 하시면 집에서 하는 돼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영양 섭취 관계는 또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요? 네, 임신 중에 영양 섭취는 균형 있는 영양가를 섭취하시면 돼요. 근데 막 나는 임신했으니까 무조건 다 먹어도 돼. 또 요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고요. 본인의 BMI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신 전에 몸무게에 따라서 임신 중에 얼마나 살이 쪄야 되는지는 결정이 돼요. 보통 몇 킬로가 더 늘죠? 여기서는 12kg에서 한 14kg 임신 중에 통틀어서 하는데 보통 36주 이후부터는 아기가 0.5kg씩 커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36주가 되면 저희가 보통 풀텀이라고 하고 36주 이주에는 분만이 시작되면 의사가 스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6주 이후에는 이제 아기가 하는 거는 정말 몸무게 불리는 것밖에 없고 발달은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그 마지막 거기에다가 엄마가 몸무게 늘어가는 걸 생각하시면 마지막 한 달에 한 3kg 정도를 빼시면 그 전에는 이제 10kg 미만으로 본인이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양수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몸무게 양수는 어차피 말기로 가면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렇죠? 임신이 그거는 조사를 해서 초음파로 임신 중에 양수 과다증이 있으면 그건 좀 위험한 증상이에요. 그래요? 양수가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영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리면 더 강조하셔야 돼요. 물. 하루에 2리터는 기본인데 그 80%는 물이어야 돼요. 내가 음료수를 많이 마시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80% 이상 꼭 물이어야 하고요. 순수한 물이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 태교를 한다고 절대로 난 이거 안 먹어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 특히 딸기라든지 이런 되게 바이타민이 많은 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왜 연골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연골 이렇게 갈비탕이라든지 이런 꼬리탕 같은 거 되게 영양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로 영양 섭취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아무리 영양소가 많은 고기라고 하더라도 짠 음식은 정말로 피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강조하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조금 다 오고 있는데요. 임신 중에서 내가 꼭 이거는 의사한테 전화를 하셔야 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로 또 의사한테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better than to be sorry예요. 정말로 그냥 궁금하시면 그냥 전화를 하세요. 괜찮아요. 이 환자 좀 까다롭네. 이런 이미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후회하는 것보단 그렇죠. 임신 중에 danger sign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이런 건 꼭 이제 의사한테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아기 특히 30주 이후에 아기가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자기가 막 바쁘다가 보니까 정신없는데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아기는 20주에서 24주 이후부터는 태동을 반드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상하지 내가 마지막에 애가 이거 움직인 거를 느낀 게 언제지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기가 안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근데 또 이럴 때마다 의사한테 전화하시지 말고요. 세 가지를 꼭 시도해 보신 다음에 한두 시간 안에 아기가 그래도 안 움직이면 전화를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물을 마시고 다리를 올리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10분 동안. 네. 근데 그래도 아기가 안 움직이면 조금 단 음식을 드셔보세요. 단 음식. 주스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달짝지근한 사탕 하나 먹든지 단 거가 들어가면 아기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기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요. 근데 아기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혈류가 줄어서 그래요. 근데 그 혈류가 줄었다는 건 뭐냐면 엄마가 탈수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피곤해서고 물을 안 마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중요하신 게 물을 드시면서 다리를 올리고 어디든지 앉으세요. 다리를 올리고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그래도 안 움직이면 사탕 하나 드시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30분 있는데도 아기가 안 움직이면
병원에 전화를 하시고요. 네. 병원에 전화하셨을 때 내가 물 마시고 앉아서 레스트하고 사탕 먹었는데도 1시간 동안 애가 안 움직인다 하시면 반드시 의사가 보자고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 없이 전화를 하면 이거 해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를 얘기를 하시고 네. 나중에 해본 다음에 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3개를 하신 다음에 네.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그 임신 중에요.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산모도 있었을 거고 술을 네네. 즐겨하시는 산모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안 좋다는 건 누구나도 다 알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조절을 하셔야 될까요? 끊는 것이 좋습니다. 백해무익입니다. 그렇죠. 정말 네. 술과 담배는 끊어야 됩니다. 그 그죠? 두 가지가 주겠죠. 네, 아기한테 다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뭐 하루에 그러니까 뭐 소주 그 맥주 반잔 정도는 괜찮아. 막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위험해요. 하고. 네, 안 됩니다. 일단 술과 담배는 네. 일단은 그 성분이 애기한테 가고 또 탈수를 유발시키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는 어떻게든지 질에 조그마한 출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질출혈이 있으시면 특히 이제 배가 아프면서 질출혈이 있으면 36주 이전에는 반드시 바로 한밤중에라도 가셔야 되고요. 남편이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피곤해서 자는데 내가 어떻게 깨울까?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내 손으로 내가 전화를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토하거나 열이 30도 이상 있거나 특히 소변 볼 때 본인이 통증이 있거나 소변 보기가 힘들면 이건 방광염 증상이에요. 예. 방광염은 그냥 놔두면 나중에 조기분만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탈수도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바로 한밤중이라도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중독증을 자기가 이제 판단하기 전 진단받기 전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게 항상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심한 두통이 생기면서 약간 눈이 어질어질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손발이 유달리 더 많이 부을 때는 내가 의사 만나기 아직 3주 남았는데 2주 남았는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머리 아프고 손발이 붓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눈이 약간 어지럽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데인저 사인이니까. 주의사항도 많으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후딱 갔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말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2주차 강의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네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였다라는 애청자분들의 평가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네, 너무 시간이 촉박하긴 하네요. 촉박하긴 하죠. 조금 더 다음 주에는 좀 다음번에 일찍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이요. 그 교수님이 추천하신 태교 음악이잖아요. 네네. 이루마 씨의 River Flows in You인데요. 네네. 제가 임신했을 때 자주 들었던 음악이고요. 네네네. 그 감사합니다. 하나고. 네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음악 듣고 돌아오고요. 지금까지 텍사스 A&M 간호대학 교수 이경은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